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순수 AI 기업이죠. xAI가 새로운 언어 모델 그록3를 공개를 했는데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벌써부터 세계 최고의 지능이다라는 찬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머스크와 한때 한솥밥을 먹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는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며칠 전에 머스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더 나은 제품으로 경쟁하길 바랍니다. 말싸움하지 말고 제품으로 붙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에 제대로 머스크가 샘 알트만한테 이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셈이 됐습니다. xAI는 2023년 3월에 설립된 신생 기업입니다. 두 돌이 안 됐어요. 근데 이미 5번째 AI 모델을 내놨습니다. 사실 그록3니까 세 번째 버전일 것 같은데 그록 제로도 있었고 그록 1.5 같은 실험적 버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 2분기마다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2월 18일 오후 1시에 그록3 출시 기념 생방송을 X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280만 명이더라고요. 제가 봐서 알아요. 네, 그록3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스케일링 법칙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머스크는 그록3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감의 배경에는 그록3가 이전 모델인 그록2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컴퓨팅 자원을 쏟아 부어서 훈련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모델은 추론,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추론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오픈 AI의 O 시리즈나 딥시크의 R1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러다임으로 들어온 거예요, xAI가. 그래서 그록3에는 인터페이스에도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딥서치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심층 탐색이죠. 그리고 think라는 버튼도 생겼습니다. AI 모델이 내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뭐 그런 버튼인 거죠. 사용자 질문에 즉답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사고 과정을 거쳐서 답변 품질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오픈소스는 아니기 때문에 모델 복제를 막기 위해서 사고 과정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있어서 이 부분은 특히나 민감하죠. 셋째, xAI 역시 에이전트 AI로 발전하는 걸 최종 목표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챗봇이 사실 쓸만하긴 해도 저 챗봇 없이 못 살거든요. 지식 노동의 자동화라든가 개인의 사소한 일상적인 업무를 대신하려고 한다면 챗봇이 아니라 에이전트 AI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회사에서 챗봇을 저같이 많이 쓰긴 하더라도 정작 집에 귀가하면 AI를 키지도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챗봇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에이전트 AI가 되려면 환각을 최소화하고 뛰어난 추론 능력과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똑똑함이 필요한데 그록3는 바로 그런 잠재력을 노린 모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xAI의 생방송 마지막 쿠키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쿠키 영상을 제가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억양까지 잘 담은 음성 기능이 탑재될 것이다라는 걸 대놓고 암시했어요. 저는 이 음성 기능이 앞으로 트위터, 그러니까 X죠. X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전 세계 뉴스 소식과 이게 결합하면 어떻게 될지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좀 펼쳐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성 에이전트가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알아서 내가 좋아할 만한 뉴스를 큐레이팅 해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로 아나운싱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관련 소식을 더해주고 팩트체크까지 해주는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러면 TV에 익숙한 레가시 미디어들한테는 좀 가혹한 미래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록3는 벤치마크 순위표에서 초콜릿이라는 코드명으로 등장해서 이미 모든 챗봇을 누린 금메달을 기록을 했습니다. LMSYS 아레나라는 순위표에서 ELO라는 점수가 1400점대를 넘어선 모델은 그록3가 처음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전체 영역에서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코딩, 수학, 창의적인 글쓰기, 지시 따르기 뭐 이런 모든 핵심 세부 카테고리에서 1위를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모델이 워낙 다양해져가지고 전 분야 1등을 달성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따냈으니까 AI 업계가 뒤집어질만 한 거죠. xAI에 따르면 그록3는요 오픈 AI의 O3 미니 하이 이게 지금 최고급 모델이라고 뽑히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오픈 AI의 이 모델을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O3 미니 하이가 무료 고객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능의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유료 고객들이 쓰는 가장 비싼 모델이 O1 프로인데 이들보다 더 좋다는 경험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록3가 내놓은 벤치마크 시험 점수를 보면 고등학교 수학 시험인
AIME에서는 96점, 거의 100점에 가깝죠. 공학 박사들의 수준을 나타내는 시험인 GPQA에서는 85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평균적인 인간 박사님들이 70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미 인간 수준을 넘었다는 말이 점점 더 현실성이 있어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얘기가 나오니까 오픈AI 직원들도 자존심이 좀 긁힌만 하죠. 네. 저희 팀도 사실 아직은 오픈AI의 O3, 그러니까 풀 버전의 O3가 여전히 더 강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뭐 그록이든 O3든 둘 다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게 핵심입니다. 그록3는요. 월 $200짜리 오픈AI의 O1 프로급 최첨단 AI에 근접한 성능을 내면서도 가격은 5분의 1 수준인 월 $40에 제공된다는 점은 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베팅 시장을 들어가 보니까요. 올 연말에 가장 높은 인공지능 타이틀을 차지할 팀을 xAI로 보는 확률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특히 구글이 AI 경쟁에서 1등할 것이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역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AI 혹은 xAI가 정배인 상황이죠. 그리고요, 그록3는 추론 모델로서 진짜 이름은 그록3 리즈닝 베타입니다. 베타. 말 그대로 베타 버전이라서 계속해서 더 똑똑해질 수 있는 동적인 모델입니다. xAI가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갖고 계속 훈련하고 컴퓨팅 자원을 더 부어가면서 결국 오픈AI O3까지 넘어서려 한다는 뜻이겠죠. 이걸 보면 AI 개발 경쟁은 결국 뭐 칩 확보, GPU 확보 전쟁이라는 말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록3는요. 그러니까 트위터 프리미엄 플러스 유료 구독자라면 다 그록3 무료로 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구독료가 또 올랐습니다. 지금은 월 $40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픈AI 팀 리서치가 월 $200 정도니까 그 정도 고가 요금이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40 선이 꽤 솔깃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연간 57만 원을 내야 그록3를 그록 진사갈비로 마음껏 뜯고 맛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 건 xAI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업계 판도를 뒤집었느냐 뭐 이런 점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GPU를 더 많이 때려 부었고 그것을 연결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록3 생방송에서 우리에겐 뛰어난 팀이 있고 필요한 건 오직 더 많은 GPU 뿐입니다 라고 말한 대목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록2 시절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GPU 한 6500대 정도 수준의 연산력만 쓸 수 있었다고 회고했었거든요. 근데 그록3가 그보다 최대 한 15배 정도 큰 연산력을 갖춰서 훈련했다고 하니까 10만 대의 GPU를 가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GPU 20만 개를 xAI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구축의 속도죠. xAI가 몇 달 전에 GPU 10만 대 확보할 때 122일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0만 대까지 확보할 때 92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3달에 3달. 그래서 오픈AI 같은 이제 경쟁 기업들은 아니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GPU의 숫자는 최소 25만 개가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xAI라는 두 개의 최대급 AI 슈퍼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는 5만 대 GPU의 코르텍스라는 현실의 자율주행 AI를 선도하고 있고 xAI는 20만 대 이상이 투입된 콜로서스로 우주와 과학을 탐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죠. 며칠 전에 한국 정부도 2025년까지 AI 컴퓨팅 센터를 건립해서 GPU 1만 대 그리고 내년 중반까지는 1만 8천 대까지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25만 대 넘게 굴리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사실 좀 격차가 커 보이긴 하죠. GPU가 곧 지능이고 지능은 곧 권력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일론 머스크는 이미 국가 권력급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20만 개라는 GPU로 이뤄진 슈퍼컴퓨팅 클러스터가 워낙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특히 AI 훈련을 할 때 전력 소모가 수십 내지는 수백 밀리초, 밀리초 단위로 요동치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스파이크가 팍 생기면 AI 훈련 도중에 문제를 줄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전에 계산했던 것을 일부 날려먹을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일론 머스크 덕분에 해결했던 겁니다. 테슬라에서는 메가팩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팩을 xAI의 데이터 센터에 붙여가지고 이 전력 부하를 저장하고 완충하는 방식으로 안정화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xAI가 보여준 이 정도 규모의 거대 하드웨어 기지 구축은 다른 AI 회사들이 쉽게 흉내내기가 당장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물론 구글이라든가 메타,
오픈 AI도 각각 10만 개 이상의 GPU를 분산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xAI처럼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몰아넣은 초거대 센터는 아니거든요. 한 곳에 몰아넣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고 이것은 패스트 팔로잉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다가 xAI 측은 벌써 다음 규모 Next Scale 데이터 센터 계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예 5배 이상 키워가지고 이제 1.2기가와트의 전력을 쓰는 시설로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보통 이제 원전 하나가 1기가와트입니다. 원전 하나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대 이상의 GPU로 확장하겠다는 얘기겠죠. 이때 들어가는 GPU 구매 비용만 300억 달러, 한화로는 한 45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빅테크들은 이 그록3의 대성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조급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GPU라든가 이런 AI 가속기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스크가 xAI 그록을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나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접목하면 대체 어떤 일들이, 어떤 혁신들이 벌어날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는 FSD가 더 실감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주행 중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왜 그렇게 본인이 주행 결정을 했는지 탑승자한테 알려주고 음성으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이 도로 상황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살짝 높게 달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전기차라면 상당히 재밌을 수가 있겠죠. 다만 테슬라에서 공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주가에 큰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상상 가능한 미래죠. 근데 그록3의 영향이 테슬라만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의 행보 중에 도지라고 불리는 정부 효율화위원회 이야기가 참 많아요. 미국에서는 더 많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기관 전체의 코스트 커팅을 꾀한다는 건데요. 여기에도 AI 기술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xAI의 그록이 그 무기가 될 공산이 크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와 X에서 근무 중인 보안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크리스토퍼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록2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AI 챗봇을 이미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정부 관련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조달 계약을 분석을 하고 입법 초안을 쓰고 방대한 보고서를 요약하는 식으로 지금 그록2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물론 여전히 조직의 맥락까지, 조직의 비즈니스적인 맥락까지 아는 진짜 에이전트가 되려면 도메인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공급하느냐, 챗봇한테 그런 도메인 데이터를 공급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근데 국가기관이면 보안 문제가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클라우드 기반 챗봇, 그러니까 그록 같은 것을 맘 놓고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팔란티어의 AIP와도 협력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팔란티어는 기업과 정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특화된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록3가 탑재가 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라든가 민간에 깔려있는 수많은 도메인 데이터를 팔란티어가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온톨로지라고 해요. 온톨로지를 만든 다음에 xAI의 그록3 같은 추론 능력을 갖춘 AI가 도입이 되게 되면 실시간으로 문제를 딱 해결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팔란티어가 2월 6일에 그록이 우리 AI 플랫폼에 들어왔다라고 트윗을 올렸고요. 일론 머스크가 곧 그록2가 아니라 그록3도 정식으로 올 거다. soon이라고 받아쳤어요. AIP는 기업들이 코딩 없이도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인데 리즈닝이 되는 그록3 같은 지능형 모델이 탑재가 되면 그냥 자동화 정도를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 보조라든가 실시간 대응에도 한층 더 유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윈윈이라는 거죠. 알렉스 카프와 일론 머스크는 실리콘밸리 주류 문화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것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흥에 꽂혀 있다는 기조에 맞춰서 두 사람 모두가 실무에 뛰어들어서 소위 미국병을 해결하겠다는 태도라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 둘의 콜라보 그리고 브로맨스가 더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철학이죠. 바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물이라는 정책 기조와도 딱 아주 맞아떨어진다는 게 바로 이 둘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작년 유토피아에서도 트럼프와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의 합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이 실제로 지금처럼 구체화되고 있고요.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소식을 앞으로도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유토피아는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유토피아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쪽 무게에 의하면서 떠지는 AI 빨간 함수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하이라이트를 엄설하고 있지
이번에는 XAI의 록스리 등장과 그 배경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 파워 그 록스리의 경쟁력 또 록스리 개발과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스케일링 마지막으로 록스리와 일론 머스크의 여러 비즈니스들을 알려줄게